대한제당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대한제당 오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장중 한때 16% 이상 상승하기도 했죠. 하지만 상승 시마다 또 차익 매물들도 만만치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 시간 현재는 6% 정도 가량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캔들 모습을 보면 윗꼬리가 비교적 길게 달리는 모습들을 나타내고도 있죠. 사실 이 대한제당은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청자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한독수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고 설경동 창업주의 차남인 고 서른봉 회장이 한덕수 대통령 대행과 경기고 63회 동창이다 라는 점에서 이 한덕수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고 설 회장의 경우에 한 후보자와는 생전에 좀 자주 만났던 사이로 알려지기도 했었죠. 이 한덕수 관련주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들이 시공테크가 있고, 또 시공테크의 계열사인 아이스크림 메두가 있죠. 이로 인해서 급등세가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한덕수 관련 테마주들의 경우에 실체가 또 불분명하죠. 뭐 한덕수뿐만이 아니고 여타 정치 관련 테마 중에 인맥 테마주들의 경우는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공테크라든가 아이스크림 메두의 이 박기석 회장의 경우에도 한덕수와의 인연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쪽에 더 훨씬 더 가까운데, 이 한덕수와 일단 MB 시절 정부 때 일단 민간연으로 같이 활동을 했다는 점만 부각이 되면서 이쪽으로 연기가 되고 있죠. 아무튼 이 정치 테마 중에 인맥 관련주들 실체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케인즈가 유명한 말을 했죠. 주식 투자는 바로 미인 투표와 같다. 그래서 일단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되면 수급이 쏠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데, 일단 이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인맥 관련주들 뭐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대한제당 한덕수 테마주를 엮이면서 또다시 한번 더 급등을 할 것인지, 그러면 목표 가격은 얼마 정도 설정하는 것을 비롯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도 김사부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힘이 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아시다시피 일단 우리 시청자들의 계좌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주고 있죠. 바로 시초가 공략 주방을 통해서인데 100% 무료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 무료보다도 중요한 것이 수익률이라든가 적중률이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라고 했었죠. 일단 4월 들어서 그동안 아주 퍼펙트하게 수익률, 적중률 100%를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손절한 종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손절한 하나 있는데, 3월 달만 하더라도 추천주 중에서 상한가 종목 7개 나왔고, 4월 달에는 더 많이 나왔죠. 4월 달에는 현재까지 12개 종목이나 추천 중에서 상한가 종목이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매매한 종목들을 보면 에이징랜드 사실 타점도 괜찮았고, 또 모멘텀도 있었기 때문에 시초가 매수 전략을 수립을 해드렸는데 39,000에서 4만원 정도까지 상승하면 매도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6% 정도 추천한 이후에 매수한 이후에 6% 정도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 하락 반영되고 말았죠. 그래서 한 3% 정도 손절을 했습니다. 3% 정도. 그리고 또 MOT 같은 경우도 같이 오늘 소개를 해드려서 9% 이상 수익을 챙겨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오늘 하나 손절을 4월달 들어서 첨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MOT에서 수익을 남겼으니까 평균적으로는 이익을 받겠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그린케미칼, 에코바이오 해드렸는데 15, 6%씩 이걸 다 챙기면서 두 종목 모두 상한가에 진입을 하는 경험을 토했죠. 그래서 꾸준하게 그동안에 추천해드렸는데, 지금 시초가방 보시면 특징을 하나 느끼실 거예요.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그 흔한 시황, 또 장중 정보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매수 추천, 그리고 또 매도 안내, 이게 모두 다입니다. 완전히 실전용이죠. 그야말로. 그래서 지난 11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보시면 11일 날 펩트론이라든가 현대임스, 온코크로스 등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날도 7일에 이어서 추천한 세 종목이 모두 상한가를 진입하는 경험을 했죠. 이때 펩트론 상한가, 현대임스 상한가, 온코크로스 상한가 들어갔죠. 이러면 이만큼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초가방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수익률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좌가 손실을 입은 분들, 이런 분들은 시초가방을 적극 활용하면 좋은데, 앞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100%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방법 간단하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고 대한제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누르면 링크를 제가 2개를 올려드렸어요. 첫 번째 링크는 주식 투자로 손실을 좀 많이 봤던 분들, 고민이 많은 분들인데 첫 번째 링크를 눌러서 이 같은 양식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보유하고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매수 비중, 그리고 또 투자 성향 등을 좀 자세히 적어주시면 과거 김사부가 일단 방송을 할 당시에 종목 진단이라든가 또 일단 포트폴리오 구성들을 아주 엄청 많이 했는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드리고 또 물려있는 종목들 탈출할 수 있게끔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서 고민을 좀 완벽하게 해결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링크는 물려있는 것들은 뭐 크지는 않은데 시장이 좀 어렵다. 하지만 위기 뒤에 찬스가 온다고 하듯이 김사부와 함께 올해 시드머니 종잣돈을 아주 좀 크게 불려보고 싶다. 이런 열정, 야망 있는 분들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중 편한 대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야말로 진심으로 투자 수익을 원하는 분들, 그리고 또 원금 회복이 절실한 분들, 이런 분들만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한제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이 대한제당 실적부터 한번 보겠는데 매출이 1조 한 3천억 정도에서 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300억대에서 300억대 후반에서 400억대 중반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뭐 흑자 기조는 계속이 되고도 있죠. 아시다시피 제당 산업의 경우에는 성숙기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큰 차이가 없고 영업이익에 대한 것도 큰 차이가 없는데 다만 이 경기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은 적지만 이 원료, 원당이 되겠죠. 이 원당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의 생산국의 기상 이변에 의한 작황이라든가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환율 같은 데에 따라서 이 실적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조금 변수가 작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의 흐름을 보다시피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수익성이 떨어지는 골프장의 영업권을 매각을 해서 재무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둔화된 현금 흐름도 좀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매각이 마무리가 되면서 1,000억 원대가 넘는 현금을 손에 쥐게 됐고 이를 통해서 재무구조도 개선하고 또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그 시도도 있었죠.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었습니다만은 보다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동사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한덕수 테마였다라는 점이 있죠. 한덕수 테마. 일단 지난번에 장대 양봉이 나왔었는데 김사부가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장대 양봉 당시에 일단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을 텐데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올 경우 즉 최소한 20%에서 30%대까지의 상승률을 보이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조정을 받는 시점 이후에 이제 조정이 문제겠죠. 3분의 1 아주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답은 2분의 1 그리고 마지노선은 3분의 2가 되는 수치다. 그러니까 이 양봉이 나온 3분의 2만 깨지지 않으면 이 양봉의 추세적인 전환에 대한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드렸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 한 절반 정도 수준, 조금 3분의 2하고 절반 정도 수준 이상에서 지지 라인들이 확보가 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던 상태에서 현재 재상승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데이 트레이딩의 영향들이 상당히 크다. 이 종목이 이제 추세적으로 좀 뻗어가기, 시공테크라든가 아이스크림 메리트처럼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사고 파는 데이 트레이딩의 영향들이 너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현재 4,30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회전율이 50%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 없이 또 사고 파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한덕수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지가 관건이죠. 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전당대회를 보게 되면 어제 1차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4명이 진출을 했습니다. 일단 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엔 탈락이 되고 안철수 후보가 또 올라가면서 4명이 이렇게 압축이 됐었죠. 일단 그래서 29일에는 2차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되고 최종 경선 진출자가 2명이 이제 선출이 되는데 한덕수 추진위원회도 뭐 발족이 돼서 이제 뭐 한덕수 현재 총리보다 계속해서 이제 대선 출마를 권유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고건 총리의 예를 비교를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관료,
들의 경우에 정말 출마를 결심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막판에 가서 이제 결국에는 출마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만약에 이제 2차 경선 결과가 발표가 돼서 두 명이 이제 선출이 돼서 5월 3일 날 최종적으로 대선이 확보가 되는데 최종적으로 대선이 5월 3일 날 확보가 되면 이 최종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된 사람이 과연 한덕수에게 양보를 하겠느냐 그죠. 뭐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 이거는 정말 정치 권력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고 절대로 이 최종 선출이 선출이 되면은 그 사람은 누가 됐든 간에 일단 이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로 일단 자리매김을 굳건히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덕수 입지는 결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시효는 정해져 있다. 그 전에 지금 뭐 경선에 같이 참여해서 어떻게 한다면 모를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을 거쳐서 그 대통령 후보가 5월 3일 선출이 된 이후에는 역시 한덕수의 일단 출마 시기는 좀 더 일단 그 출마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입지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의 변동성은 계속이 될 수는 있겠는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대한제당의 경우에는 아이스크림 외도라든가 시공텍과 다른 점이 얘들은 쭉 뻗어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데이트레이드의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오르면 팔고 또 빠지면 사고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짧은 그런 흐름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목표치는 4,5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야 되겠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크게 너무 기대하기보다는 한 번 더 타이밍이 더 나오면 4,500원대에서 5,000원 사이에서는 매도를 하고 오히려 보다 좀 더 새롭게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 이 대선과 관련해서 인맥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도 매기가 예전에 있는데 계속해서 정책 관련 테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인맥 관련주들의 경우는 점차적으로 정책 관련주들에 비해서 뒤로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점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앞으로 대한제당이 한 번 더 레벨업들이 시도된다면 4,500원에서 5,000원대 매도를 해서 같은 대선주라도 정책 관련주로 관심을 모아보는 것들이 나을 것이고 특히 5월 이후에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선 테마주들 기대 수익에 비해서 리스크가 점차 높아지는 구간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월 이후에는 대선 테마들도 아주 극히 선별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데이트레이드의 매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개인들이 나는 어디서 사야 될지 또 어디서 팔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매매 시점을 잡는데 고민하시는 분들 이제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사부가 바로 도와드립니다. 상단에 김사부 개인 번호가 있죠. 010-4207-1471로 1이라고 문자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자 주신 분들한테는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이런 뭐 타점이 정확히 온다라면은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매도 타이밍, 특히 김사부 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습니다. 세력들의 고봉처리 흔적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특히 바라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김사부에 1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도 이제 시초가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초가방 루틴을 보게 되면 일단 아침에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종목을 추천합니다. 김사부가 두 종목에서 최대 세 종목입니다. 보시면 대부분 세 종목 아니면 두 종목만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세 종목들이 많고 이제 간헐적으로 뭐 오늘 같은 경우도만 두 종목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최대가 세 종목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식구들은 한 8시 55분 정도에 어떤 종목 추천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시초가에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95% 정도가 오전 중에 매도 안내를 드립니다. 오전 중에. 그럼 매도 안내 받고 매도해서 이익을 챙겨 나가면 됩니다. 이게 하루 우리 시초가방의 루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원금 회복을 바라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올해 수익들을 좀 크게 내보겠다 이런 야망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지금 이 시초가 텔레그램방
100% 무료라고 되어 있죠. 이 텔레그램 방에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눌러서 링크 2개 올려드린 중에 자신이 맞는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하겠는데, 선택은 그야말로 자유지만 진심으로 투자 수익을 원하는 분들도 원금 회복이 절실한 분들, 이런 분들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까지 입장을 해 주셨던 분들 이미 손실을 모두 복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수익 중에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올해 수익들 아주 좀 크게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좀 크게 불려서 연말쯤에는 모두가 활짝 웃는 얼굴로, 정말 행복한 얼굴로 함께 자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김사부가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